지난번에는 중간고사를 안 봤었잖아요. 그죠? 이게 좀 문제네, 문제. 저도 학살청표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가 많네요. 일단은 뭐 아직 계약을 안 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 아직 계약까지는 좀 남긴 했지만 다다음 주에 가는 거죠, 학교를.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학교가 거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험을 보냐 안 보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능하시다면은 계약하고 난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께 좀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신 대비를 8월 23일부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럼 시간표가 나오려면은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알아야 시간표를 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약을 하자마자 그거를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를 여러분이 알 수는 없잖아요. 첫 주에 어떻게 시험 범위를 알겠어. 그러니까 진도를 나갔다면은 어디를 진도 나가고 있는지 정도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혹시 학교 막 단톡방 이런 거 없냐? 이제 반별 단톡방? 있어. 나 없어. 나 아무도 말 안 해. 근데 담임쌤은 없어요. 담임쌤 없어요? 담임쌤 있는데. 하나씩 있는데요. 그러니까 담임쌤이 있으면은 뭐 톡으로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거는 여러분이 어쨌든가 알아서 좀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데일리 테스트 확인을 할 건데, 뭐야 이거 리딩은 왜 세 명밖에 검사가 안 돼 있어요? 은총이, 혜원이, 동주 말고 왜 검사가 안 돼 있냐 이거? 아연이, 민지, 은구, 현서 뭐야? 사인 하셨는데? 일단은 다현이랑 민지랑 은구랑 현서는 그 리딩까지 다 펴주세요. 쌤이 아까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셨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안 본다는 거지? 이게 학사 일정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니까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일 중에 맨날 늦게 봐 시험을. 저희 계약도 23일로 늦췄어요. 저희가 그래? 23일 날에요. 진짜 신일 좀 협박지다네. 앞지 없지? 내 글씨를 진짜. 장난치지 마. 나와. 뭐야 이게 글씨가. 저 아직 뭐 하고 있었던 거냐 여태까지? 약속 있어. 필요 없어. 우청랑 유경이 싫어. 다현이랑 민지도. 민지는 그만해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우치에 같이 좀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앞서서 8월이 지금 이제 시작됐고 우리 8월 되고 이제 처음 만나는 건데 곧 있으면은 사실 이제 여러 방학 금방이죠? 곧 있으면 개학이잖아. 다음 주까지는 대부분 방학이 아마 지속될 테고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할 텐데 개학을 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신 대비가 얼마 안 있어서 또 갑니다. 네.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 뭐 그리고 저기 뭐냐 이게 지금 학교마다 이제 뭐 시험을 볼지 안 볼지 뭐 이게 뭐 변수가 워낙 많아갖고요. 그래서 좀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을 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학기 때는요 사실상 내신 대비의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잠시 내신 대비를 안 하고 정규 수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10월 한 중순부터 11월 초 정도까지 대충 그래봐야 한 3주 정도일 거예요. 3주 정도. 그러면 이제 11월에서 12월 말까지 지금 이제 신일중 같은 경우는 또 12월 말에 시험을 봐요. 그지가 학교가. 대부분이 이제 12월 이제 초중순에 이제 시험을 많이 보는데 대부분 12월 중순에 많이 보죠. 근데 또 니네 학교는 왜 그러냐 대체.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상 2학기는요 원래 매년마다 내신 대비의 연속이었어요. 내신 대비의 연속. 그래서 올해도 이제 똑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는 이제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수업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어떤 거냐면 그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이제 휴가가 6일이었잖아요. 이번 휴가를 이제 보내고 휴가 전날에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 그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쫄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제 출근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6일이나 이렇게 오래 쉬는 게 또 오랜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6일밖에 안 쉬었는데 벌써 감을 잃은 거야. 감을.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었냐? 전날에 막 쇼를 했어요. 전날에. 이제 우리 집에 화이트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 앉혀놓고 막 수업하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은 다음날 내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마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저도 당연히 엄청 나오기 싫었어요.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어제 학원 출근하는데 그 이등병 휴가 복귀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아 가기 싫다. 뭐 도로 안 무너지나 막 이러면서 뭐 교통사고 안 나나 막 이러면서 아무튼 막 그러면서 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또 한편으로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은 고작 6일이에요. 고작 6일. 6일 쉬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프로잖아요. 프로? 근데 프로라고 자부하는 저도 6일 쉬었는데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차도. 정말 수업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이 강사라는 직업은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인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저도 차도요. 학생들은 어떨까? 나보다 훨씬 크겠죠. 그런 마음이. 그렇죠? 쉬다가 보니까요. 자, 고작 6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고작 6일 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요 사례를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 이제 2학기를 달려가고 있고 이제 내년에 이제 또 금방 이제 중3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현재 한 그 고등학교 이제 그 오빠 형이 이제 있는데요. 그 형 오빠가 고1이에요. 고1. 이 친구가요. 우리 학원에 예비 중1 때부터 다녔으니까 되게 오래 다녔습니다. 저보다 오래 다녔어요. 저보다 오래 다닌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인데 이 친구가 어땠냐면요. 굉장히 에이스였습니다. 중학교 때 에이스. 그러니까 우리 반으로 따지면 따질 게 없네요. 네, 근데 이제 왜냐면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고1 알반에서 스특으로 수업을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그 반에서도 그 고1 알반이 그때 당시 고1 알반이 괴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1, 2등급밖에 없었어요. 애들이. 근데 이 애들이 8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3등 안에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중2 때 이미 되게 잘하죠. 지금 현재 주역고 다니는 친구인데 아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그 친구 얘기해서 좀 미안하네. 어차피 안 볼 테니까. 자, 근데 이제 아무튼간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이제 장성중을 다녔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저기 뭐냐 그 내신 대비는 뭐 당연히 거의 다 뭐 98, 100 뭐 이 정도 항상 이제 그 정도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 고1 알바에서 냈던 스트 데일리 테스트는요 이 난이도가 말이 안 됐어요. 내가 냈지만 겁나 어려웠어요. 내가 냈지만 하나 이제 이건 여담인데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무슨 어플 중에 뭐 그 대학생들이 뭐 문제 풀어주는 어플인가? 그래 그거 내가 궁금해갖고 내 데일리 테스트 거기다 내봤거든요. 못 풀었어요. 네, 못 풀었어요. 틀렸어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내 문제 풀어달라고 내가 할 문제 풀어달라고 했거든. 못 풀었어요. 틀렸어. 내가 쓴 답이랑 달라요. 틀렸어.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야. 이미 중학교 2학년 지금 여러분 나이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요. 올해 초였습니다. 올해 초에 1월 달에 저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 좀 한 달, 한두 달 정도만 쉬고 싶다고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제 그동안 이 친구가 너무 달려서 힘들다는 거야. 번아웃이 온 거야. 그래서 2달 정도를 쉬고 싶대. 저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왜냐면요. 아예 쉬는 거는 조금 오바고 차라리 뭐 양을 내가 좀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아예 쉬지는 말아라. 그러면 감을 잃는다.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좀 쉬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네가 그렇다니까 알겠다.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 친구가 3월 중순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주역고 다니는데 제가 주역고 내신 대비를 했었거든요. 1학기 때. 그때 3월 말부터 내신 대비를 할 때 그때 한번 실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주역고 1학년이 2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번에 주역고에서 1등급을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예예요 하고 3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셋 다 1등급 안 나왔어요. 셋 다 안 나왔고 전혀 다른 친구들이 1등급이 나왔습니다. 내가 예상 못했던. 근데 어찌됐든 그 3명 중에 당연히 이 친구도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이 친구는요 의심도 없었어요. 난 의심도 안 했어. 그냥 당연히 1등급이지. 3등급 나왔어요. 처음 중간고사 때 3등급 나왔어요. 점수는 88점. 기말고사 때도 기말고사 87이었나 89였나 아무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기말이 난이도가 훨씬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총합해서 2등급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등급이면 사실 되게 잘한 거죠. 잘한 거지만 사실 이랬던 친구의 이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겠죠.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지금 제 담임이에요. 여러분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 수업이 있죠? 그 수업에 있어요. 그 수업에 고1 T학원만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면담을 했었습니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기대했던 너의 그런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혹시 이제 최근에 뭐 좀 힘드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 2월에 1월 달에는 한 달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놀기만 했대요. 아예 공부를 안 했대요. 아예 안 했고 2월 달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니까 좀 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조금 공부를 했대. 근데 이 한 달이라는 이 공백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활 패턴이나 학습 습관이나 이게 아예 리셋됐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 3년 동안 해서 그 친구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게 그냥 이 한 달 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 달 만에. 물론 완전히 날아간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이 친구가 기본기도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다시 마음만 먹는다면 되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복귀했잖아요. 3월 중순에. 지금 8월이죠. 미안한데 아직도 이 친구들 복구가 안 됐어요. 아직도. 내가 지금 내신 대비부터 계속 지금 담임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반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됐어요. 아직도 그 중학교 때 그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 친구는요 중3 때 실력이 더 좋았어요. 지금보다. 중3 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대충 알겠죠? 저는 프로라고 자부하는 저도 6일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막 오락가락 해갖고 전날에 막 무슨 초보 강사 마냥
막 판서 연습하고 이런 거 같단 말이에요. 제가 올해로 강의 경력 12년 차예요. 근데 12년을 한 저조차도 6일 쉬었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됐어?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한 달을 그냥 쉬어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예 다 리셋됩니다. 리셋. 됐어요? 여러분 학습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속성이야. 연속성.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어랑 국어는 특히나 연속성이 중요해요. 이런 어문 계열.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선행으로 지금 고1 수학 혹시 배우는 분 계세요? 그래요? 많이 배우네요. 자, 만약에 지금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내가 수학을 막 공부한다고 쳐봐.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 공부를 해. 고1 수학을.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고1 수학을 해. 그럼 여러분이랑 나랑 수학 시험 바이다이를 떴을 때 누가 이기느냐? 전 제가 이길 자신 있어요. 전 자신 있어. 왜? 옛날에 했었잖아. 옛날에 했었고요. 저는 참고로 수능 수학 다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어요. 근데 내가 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국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해볼까? 일본어? 여기서 뭐 만약에 일본어를 배우는 분이 있다면요. 저는 일본어를 배운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어를 기존에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분이 한 달 배우고 내가 한 달 동안 일본어를 배운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이 이길 자신 없어요.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언어라는 거는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죠.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영어나 국어나 각종 어문 계열은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이게 끊기면, 이 흐름이 끊기면요. 이게 되게 속도가 더뎌져요. 그거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내줬던 숙제 이제 한다고 어제나 오늘 또 이제 누가 했겠죠. 보지 않아도 알아요. 뻔하지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감을 잃는다는 거야. 아니 왜 자꾸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이제 학습하다가 힘들 수 있어요. 아니 나도 출근하기 싫었는데 당연히 여러분이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 마음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나도 다 겪어봤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힘들다면은 얘기를 하세요. 뭐 저한테 얘기를 하든 아니면 담임이신 뭐 훈련쌤한테 얘기를 하든 얘기를 하셔갖고 여러분이 각자 이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요 얘기 하라고 한 거고.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얼른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분사 파트 문제 풀었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모두 고르시오 문제로 냈습니다. 네, 오늘 결과가 아주 처참하죠. 네, 그냥 개판 5분 전이어서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 In developing a design, you have to take account of manufacturers 하고 나왔습니다. Take account of는 참고로 고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developing, ing형 나와있죠? 전치사에 동명사 나왔고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 디자인 나왔으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뒷부분은 뭐 볼 거 없죠. 2번 같은 경우는 The scientific discovery should be proved by analyzing all the experiment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should be proved 수동태 나왔고 뒤에 목적어 없고요. 발견이 증명되는 거니까 문맥상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analyze라는 거는 뭐를 분석하다라는 타동사인데 즉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안 나와 있고 전치사 오브가 나와 있죠? 따라서 명사형인 analysis로 써줘야겠죠. 여기처럼요. 자, 그 다음에 3번 It's very constraint for you to inform us of the change in the schedule. 여기에서는 for you, 의리상 주어 부분이 틀렸죠? 앞에 constraint, 사려 깊은이라는 사람의 성격,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오브로 우리가 써줘야겠죠. 4번, 난 너의 French, she found it hard to communicate.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두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굳이 하나 더 꼽자면은 여기나 여기도 우리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여기는 분사구문이고 우리가 분사구문의 부정은 not을 앞에다가 써준다라는 거, 위치에 대한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희라는 이 형태가 맞는가라는 거, 즉 능수동을 따지는 건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고 그녀가 프랑스어를 알지 못한다라는 게 문맥상 맞으니까 능동형인 ing고 문제될 게 없죠.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it 같은 경우는 가목적어고요. 이 투부정사가 진목적어가 됩니다. 따라서 hard는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는 거고 문제될 게 없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서 dry foods such as rice and flour don't need to keep in the fridge.
자 여기서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건조한 음식이 냉장고에 보관한다가 아니라 보관돼야 된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맞기 때문에 to be kept라는 형태가 되어야겠죠. 6번 자 전치사 of에 대한 목적으로서 동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동명사 자체는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뒤를 보면 3 years ago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어. 주절의 시제는 현재란 말이야. 그렇지?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는 ago라는 과거를 나타내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완료형인 having in이라는 형태로 써줘야겠지. 됐어요? 이 부분 아마 많이 틀렸을 겁니다. 이 시제에 대한 거. 7번 We're sorry for having been taking up so much of your valuable time in the last meeting. 자 여기서도 last meeting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역시나 완료 시제로 쓴 게 맞겠죠. 여기가 현재니까요. 여긴 현재, 여기는 과거를 표현해야 돼. 왜 과거를 표현해야 돼? last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have pp로 쓴 것 자체는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전치사 나왔으니까 동명사형으로 써준 것도 맞고요. 자 문제는 뭐냐? been taken up이라는 수동형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so much of your valuable time이라는 뭐가 나왔어? 목적어가 나왔단 말이야.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를 쓸 수 없죠. 따라서 능동형인 having taken up 이라는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간다. 1번 It is hard for mature artists to recognize internationally. 자, 여기서는 to recognize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진주어가 되는 건데 인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했어요. 아마추어 아티스트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게 어렵다. 자, 인정하다가 나오려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역시나 안 나왔고요. 아마추어 아티스트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다라는 게 문맥상 맞겠죠? 그래서 to be recognized 수동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when I tried to find the key in the bathroom, the light was not bright enough to see clearly.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enough의 위치가 되겠죠? enough가 충분한이라는 뜻으로 명사를 꾸며주면 앞에서 뒤로 충분히라는 뜻으로 부사의 역할을 한다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앞에 나와 있는 bright 충분히 밝은 즉 bright를 수식하기 때문에 enough의 위치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세 번째 graduating from a university in Seoul a few months ago 이 부분이 단서가 되겠죠. She's familiar with the area. 자 여기서 is 나왔어요. 현재야. 근데 어거 나왔으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여야 돼. 그러니까 완료형인 having graduated가 되어야겠죠. 참고로 graduate는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graduate from이 한 세트야. 뭐뭐로 졸업하다. 우리가 흔히 중학교를 졸업하다 즉 을를 붙이니까 타동사처럼 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 타동사처럼 쓸 것 같지만 graduate from이 한 세트로서 뭐뭐로부터 졸업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자주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4번 We can make the world peacefully by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자 여기에서는 일단 make가 나왔으니까 make 목적격보 ly를 빼야겠죠. 보어 자리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by가 나왔고 뒤에 명사 자리인데 자 뒤를 보니까 good relationships라는 추가적인 목적어가 또 나왔단 말이야. 명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동명사인 maintaining 으로 써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o를 붙여주거나. 됐어? 둘 중에 하나. 둘 다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Card games are believed to have invented in the 10th century by the Chinese.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여기 are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근데 in the 10th century 이거는 과거죠. 그러면 여기는 과거 시제가 돼야 되니까 to have pp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invent, 뭐뭐를 발명하다라는 표현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고 문맥상 카드 게임이라는 게 발명을 하는 게 아니라 발명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have been invented가 돼야 되는 거야. 됐죠? 6번 볼게요. I'm sorry for using your laptop computer yesterday without your permission. 여기 보면은 전치사 for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를 써야 되는데 동명사 나왔습니다. 뒤를 봤더니 your laptop이라는 랩탑 컴퓨터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 쓰는 것도 문제될 게 없죠. 다만 yesterday가 나오네. 여기 현재는 계속 지금 똑같은 문제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 현재 yesterday 있으니까 얘는 과거. 그러니까 having used, having pp로 써야 됩니다. 7번. The boy was very proud of having raised two fully grown apple trees from small tre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be proud of, of라는 놈 뒤에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에 대한 동명사가 나왔죠. 자, having pp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having pp를 쓴 것 자체는 지금 뒤에서 특별히 뭐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능수동으로 봐야겠네요. 자, 뒤를 봤더니 two fully grown apple trees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형인 having raised 쓰는 게 문제될 게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 아마 문제풀이 쭉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 시간에 맞니? 네. 준동사 심화는 아마 아닌가? 76쪽 안 했던 것 같은데 76쪽 했어요? 제 기억으로 안 했는데 아닌가? 여기를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뒤에 했겠지만 설명은 제 기억으로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아무도 몰라? 그지라. 안 했어요. 아, 이동주 말이라고. 자, 76쪽 보겠습니다. 자, 준동사 심화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인데 투부정사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1, 2, 3, 4, 5 5개가 있는데 뭐 근데 특별히 뭐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enough 투부정사 나와 있고 이제 우리가 뭐 소댓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데 이제 지금 소댓 구문이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네요.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별도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별도로 1번은 필기하지 않을게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enough의 투부정사가 나온다. 이 enough의 위치만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투투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얘는 거꾸로 바꿔 쓸 수 있는 편이 나와 있네. 얘 뭐야 이거? 책이 아무튼 나와 있으니까 쓸게요. 자, 그래서 투 동사 원형 이 자리에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의 정석은 뭐냐면은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우리가 이 투투를 보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는 아닌데 원래 정석 해석은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게 원래 정석 해석이고요. 우리가 흔히 so that의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죠. 여기 있는 to를 so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to를 that 주어 can으로 바꿔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원래는 조금 이제 복잡하게 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의문사의 투부정사가 되는데 자,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의 역할을 하지. 그치? 1번과 2번에 나왔던 투부정사는 둘 다 부사입니다. 부사적 용법이에요. 둘 다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투부정사가 앞에 나온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1, 2번에서 쓰인 투부정사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부사. 3번에 나오는 의문사 투부정사는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명사. 자,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의문사 y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의문사 투부정사를 좀 잠깐 볼게요. 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 보자. y를 제외한 모든 의문사 사용 가능합니다. 굳이 하나 더 말하자면 who's도 안 됩니다. who's랑 y는 안 써요. who's랑 y는 안 쓰고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who's도 써볼게요. 잠깐만요. who's 아니지? who's도 굳이 쓰자면 쓸 수 있지? 뺄게요. 쓰자면 쓸 수 있습니다. y는 어법적으로 안 되고요. who's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잘 나오진 않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근데 이 의문사 투부정사를 쓸 때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기출 유형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여학생들은 기존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이 기억할 리 없으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은 how to 동사 원형과 what to 동사 원형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 두 개.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특히 중2 시험에서 이제 잘 나오는 편인데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냐면요. 어떻게라는 이 말뜻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쓰는 거는요. 여러분 필기 안 하셔도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어떻게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말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통 어떻게라고 하면은 how 이거밖에 못 떠올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죠. 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걸 영어로 어떻게 쓰죠? 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아이디. What do you think of it? 이렇게 쓰죠. about으로 써도 되고요. 됐어? What do you think of it? 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인데 왜 what을 써요? how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멘붕 오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말의 이 어떻게라는 말은요, how가 될 수도 있고요, what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라는 이 의미 자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how라는 거는요, 이 어떻게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라는 소리예요. 어떤 방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는요, 이 어떻게가 what의 의미가 될 때는 뭐라고가 됩니다.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이게 우리말의 어떻게라는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됐어요? 너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가 되는 거야. 여기서. 됐어? 뭐라고 생각해. 자,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how to와 what to가 있는데, 자, 이 시험 문제에서 흔히 이렇게 나옵니다. what을 써야 될지 how를 써야 될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좀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시가 나옵니다. I don't know how to 또는 what to where at the party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예문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자면, 아, 나 그 파티에서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둘 다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러면서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자, 정답이 뭘까요? how가 맞을까? what이 맞을까? what? 그래요? 어? how? how가 맞아요? what이에요? 아니 뭐 여러 문제에 답은 있으니까. 네. 아, 정답은 what입니다. 자, 뭘 박수를 치고? what이 정답인데, what이 정답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의미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어법적인 이유입니다. 자, 의미적인 이유를 먼저 말하자면, 의미적인 거는 여기에서 나는 파티에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해서 우리말에서의 어떻게는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가 아니라 뭘 입을지를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니네가 뭐 파티 갈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파티 갔는데 아, 나 어떻게 입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입냐라는 게 어떤 옷을 입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옷을 입느냐. 됐어요? 근데 여기서 how를 쓰면 어떤 의미가 돼버립니까? how를 써버리면은, 아, 나 이거 어떻게 입냐? 이렇게 입냐? 이렇게 입냐? 이렇게 입냐?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야. 입는 방식이라는 의미가 돼버린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how를 쓰는 경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응구랑 현서는 나중에 겪게 될 텐데, 그 군대 가면은 훈련소 가면은요, 아니 맞아요. 훈련소 가면요, 처음에 보급품을 받아요. 첫날에 막 군복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도 이제 그런데요, 나도 그랬었는데 군복을 어떻게 입는지를 모르는 거야. 진짜 입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입는 방법. 입는 순서가 있거든요. 처음에 머리 입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냐,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그 군번줄 차고 뭐 하고 내가 또 이제 겨울에 갔었으니까 입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입는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거는 진짜 입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how to wear it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것을 어떻게 입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what을 써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의미적 차이예요. 문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자, 내가 매번 의문사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의문사라는 품사가 있어요? 팔품사에서? 팔품사에 의문사라는 품사 있냐? 없어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사사 8개밖에 없잖아. 그렇죠? 의문사랑 품사는 없어. 그러면 의문사에도 당연히 품사가 있는데, 의문사의 품사는 총 3가지.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3개가 있어, 품사가. 얘는 잠깐 생략할게요. 의문, 형용사는. 의문, 대명사가 누가,
무엇을, 어느 것을 이 세 개야. 됐어? 나머지가 의문부사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됐어? 이 네 개가 의문부사거든.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의문사의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 투부정사는요. 이 투부정사가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 목적어의 역할을 의문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where는 뭐뭐를 있다라는 뜻이죠. 뭐뭐를 있다.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맞지? 근데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 그럼 그 목적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what이 하고 있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무엇을 입을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 무엇을 을을 붙잡아요 여기. 이해되냐 뭔 말인지? 그래서 문법적인 이유는 뭐다?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what을 부른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뭔 말인지? 만약에 how가 정답이 되려면 이렇게 붙어야 돼요. 됐어? it 같은 게 붙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로 그것을 어떻게 입어야 돼? 파티 복장이 희한하니까 이거 어떻게 입어야 되지? 입는 방법을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는 how to wear it이 되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의문사의 투부정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의문 대명사가 올 때랑 의문 부사가 올 때 뒤에 쓰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 요거를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sing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sing to에 관련된 거는 이제 오른쪽에 아주 간단하게만 지금 바꿔 쓰는 게 나와 있거든요. 자, 원래는 이것 말고 좀 더 복잡한데요.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sing to 동사 해볼게요. sing to 동사 원형에서 일단 sing은요 appear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appear. 여기서의 appear는 등장하다는 뜻이 아니고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It seems that의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이때 it은 해석이 없습니다. 가주어는 아닌데요. 해석이 없는 그냥 의미상의 이제 주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꿔 쓰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를 앞으로 보냅니다. 여기 주어. seem은 그대로 내려와서 seem이 됩니다. 자, 얘가 이제 뭐 3인칭 단순이 아니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니까 seem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that을 투부정사로 바꾸는데 이때 동사 원형을 쓸 때 이 동사 원형은 요 자리에 있던 놈을 쓰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이 바꿔 쓰는 문제가 중3 때에 나와요. 중3 때 1학기 기말 시즌에 많이 나옵니다. 중3 1학기 기말 시즌. 그래서 얘를 얘로 바꾸거나 거꾸로 얘를 얘로 바꾸거나 이런 패턴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또 시제 같다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seems는 현재예요. 근데 얘가 만약 과거로 나왔어. 만약 얘가 과거로 나왔어. 자, 얘는 똑같이 현재야. 근데 얘는 과거로 써야 되잖아. 어떻게 쓰면 돼? 응? to have PP. 됐어? 아니 우리 여태 배운 거잖아. 여태 준동사 심화하면서 벌써 세 번째에서 세 번째 그지 게임이더라. 됐어? 여기가 현재인데 여기가 과거다. 먼저를 나타내고 싶다. to have PP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 그렇게 하는 시험도 잘 나옵니다. 알겠죠? 중3 시험에서 되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be likely 투부정사. 이거는 말로 해 말로. 불만 있어 말로 해. 자, 이 5번 같은 경우는요. 어법에서 볼 거는 없어요. 얘는 어법에서 볼 건 없고요. 무조건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냥 뜻만 알면 장땡이에요. be likely 투부정사. 이거는 무조건 뜻을 알아두세요. 제가 좀 더 과감하게 말하자면요. 아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탑 5 안에 들걸요. 이 표현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의미를요. be likely to의 반대말은 be unlikely to입니다. be unlikely to. 뭐뭐인 것 같지 않다. 그리고 be likely to는요. be more likely to, be less likely to 이렇게 함께 어울리기도 해서요.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 말고 하나 옆에다가 더 적어주세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뜻도 써주세요. 뭐뭐 할 가능성이니까. more가 붙으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less가 붙으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뭐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쭉쭉쭉 넘어가서요. 파트 3로 가겠습니다. 연결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챕터 8에 관계사 나와 있죠. 자, 오늘은 제가 관계사에 대한 진도는 안 나갈 거고요. 딴 거를 설명해 줄 거예요. 딴 거를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필기한 거는요. 여러분이 어디다가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죠? 자, 복습 좀 해볼까? 복습? 책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자, 동사 관련 어법 문제를 풀 때 일단 첫 번째, 자, 동사 관련 어법이 뭐예요? 일단 동사처럼 생긴 거 전부 다 됐어? 이게 전부 다 동사 관련 어법이었어. 자,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 맨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 했지? 그렇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였어요. 자, 만약에 동사 자리가 맞다면 뭘 신경 써야 돼요? 시제, 수, 해. 그렇죠.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거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슨 자리라는 거야? 준동사 자리라는 거야. 준동사 자리.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준동사 셋 중에 어떤 거를 써야 될지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또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가 뭐였죠? 시제, 해였습니다. 됐어요? 이게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절 관련 어법 풀이법을 알려줄 건데요. 이 부분은요, 우리 5명은 아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2분은 아마 배운 적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절 관련 어법 풀이법. 자, 제가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할게요. 절 관련 어법 풀이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체득한다면요,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중3까지의 이 중등부 과정에서의 그 여러 가지 어법이잖아요. 관계사,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맨날 나오는 뭐 접속사, 뭐 우리가 아까 전에도 나왔던 뭐 의문사, 간접의문, 막 이런 애들 있죠. 그거요, 그냥 한 방에 해결돼요. 한 방에 해결돼요. 이것만 잘 알면요. 자, 일단은 절 관련 어법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절 관련 어법. 자, 일단은 절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절을 만들 때 절을 만들기 위한 여기서 말하는 절이라는 건요, 정확하게는 종속절이에요. 종속절. 질문 하나 더. 종속절이 뭐야? 미안하다. 나 다시 할게. 아유, 그지들아. 자, 절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주절이 있고요, 종속절이 있습니다. 자, 둘 다 절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주어, 동사가 있겠죠. 그렇죠? 둘 다 주어, 동사가 있죠. 쉽게 말하겠습니다. 주절은요, 주어, 동사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종속절은요, 주어, 동사 앞에 뭔가가 있어요. 이게 종속절이에요. 간단하죠? 자, 근데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자면, 주절이라는 건 주가 메인이라는 소리야. 메인. 주인이라는 소리야. 주인.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 되는 절이라는 거예요. 메인이 되는 거. 우리가 한글로 뭔가 글을 쓸 때 나는 뭐뭐하고 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 우리말로 쓰면은. 그럼 우리말에서 얘가 주절의 주어고요, 얘가 주절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말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 이게 주절이라고. 됐죠? 자, 그럼 종속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종으로 소속된 절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노예라고. 노예로 속해 있는 절이라고. 이 절이 독립된 절이 아니고요, 얘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요 대빵에 의해서 소속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속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빵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대빵의 종류가 3마리가 있어요. 3마리. 됐어? 자, 이 대빵의 종류 3마리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의문사. 세 번째,
관계사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세 개야, 세 개.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종속절이라고 하고 이런 게 바로 뭐야? 절 관련 어법이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접속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관계사, 주어 동사.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절 관련 어법이야. 됐어? 절 관련 어법이란 게 무엇인가? 그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절 관련된 어법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역시나 똑같습니다. 또 구문 분석이에요. 우리 동사 관련 어법 풀 때도 구문 분석이 중요했었지. 왜 중요했어?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을 했잖아. 근데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절 관련 어법에서도 구문 분석을 못하면요. 얘는 더 중요해요. 동사 관련 어법보다 이 절 관련 어법에서 구문 분석이 더 중요하거든. 얘는 과감히 말하자면 구문 분석을 만약 내가 못한다. 그럼 절 관련 어법을 못 풀어요. 못 풀어. 아예 못 풀어. 그냥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 그냥 대충. 그냥 이건 것 같은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어야 돼요.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 이 절 관련 어법인데, 자, 절 관련 어법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핵심이 바로 완, 수, 불, 명입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얘기한 적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안할 것 같은데. 했을 텐데. 일단 써두세요. 완수, 불명이라는 거. 이 용어는요. 제가 장담컨대요. 저한테 배우지 않은 학생은 이 용어 절대 모릅니다.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뭐 알았어요. 어쨌든 이 용어는요. 저한테 안 배운 학생은 제가 과감히 말하는데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수많은 강사의 강의를 봤는데요. 완수불명 용어를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학원에서 못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어법 문제를 풀 때요. 나도 어법 문제를 풀 때요. 저는 항상 요 개념으로 풀어요. 저는 절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어법도 얘를 활용합니다. 다른 어법도. 이 개념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알면 되게 쉬워져요. 이거 여러분이 제대로 적용을 한다면요. 중학교 어법이요. 그냥 발로 풀어도 돼요. 진짜 겁나 쉬워집니다. 저를 믿으세요. 자, 보세요. 일단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완, 불은 뭐겠냐? 완전.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겠지?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참고로 저 이거 예비 고3한테 가르쳤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수는 뭘 것 같아요? 수? 수일지 아니에요. 수? 아니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하나만 더 쓸게요. 접속사도 쓸게요. 접속사. 명은 뭐겠어요? 명사죠. 됐어요? 자, 그러면 완수불명이 뭔 말이냐면요.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내지는 접속사와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이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근데 이 별거 없는 거를 통해서 모든 어법에 적용 가능합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중등부 버전도 보여줄 거고 고등부 버전도 보여줄 겁니다. 자, 일단 좀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얘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 완전한 문장은 뭐고 불완전한 문장은 뭐냐? 자, 쉽게 설명합니다. 완전한 문장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 문장의 오형식 있죠? 문장의 오형식. 문장의 오형식에 알맞은 문장입니다.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건 1, 2, 3, 4, 5형식 5개를 말하는 거예요. 1, 2, 3, 4, 5형식에 딱 알맞는 문장. 이게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불완전한 문장의 개념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명사 자리에 명사가 빠진 문장. 이게 불완전한 문장의 개념입니다. 다시 불완전한 문장, 여러분이 관계대명사 할 때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말을요. 불완전한 문장이란 개념이 뭐다? 명사 자리에 명사가 빠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명사 자리가 어디인데요? 명사 자리가 어디야, 여러분? 요거죠. 주목보. 됐습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왜 이런 게 가능한지 이거를 제가 성분 표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명을 좀 해볼게요.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오형식 구조를 써볼게. 오형식이죠.
자, 지금 얘는 오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자, 근데 내가 뒤에다가 뭔가를 더 쓸 거야. 더 쓸 건데 잘 보세요. 영어에 존재하는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5개밖에 없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성분? 없습니다. 이게 다죠? 자, 그럼 잘 봐봐. 오형식이 지금 어떤 상태야? 완전한 상태야. 근데 내가 뒤에다가 뭔가를 더 쓰고 싶어. 하나씩 이내가 대입을 해봐. 뭐가 가능한가? 다 안 되죠. 됐어? 가능한 건 뭐야? 수식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와 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불완전한 문장인 경우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삼형식 문장을 써볼게. 삼형식 문장. 삼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자, 근데 얘가 없어. 그러면 이형식 됐네요? 아니지. 이게 일형식이 된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삼형식 문장이 된 거야. 불완전한 삼형식 문장. 여기는 불완전해. 근데 문장을 불완전하게 냅두면 되겠냐? 안 되잖아. 완전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를 써서 메꿔줘야 돼? 명사를 써서 메꿔줘야겠죠. 됐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됐어? 여러분,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온다고 하죠? 그쵸? 왜 그런지 아주 간략하게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잘 봐. 관계대명사야. 그냥 위치라고 써볼게요. 위치. 이렇게. 자, 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대요. 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지 알아? 잘 봐.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어? 우리가 흔히 관계부사라고 하는 녀석 있죠. 관계부사.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놈은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라고 합니다. 왜?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니까요. 여러분, 수식어라는 건 종류가 뭐야? 형용사랑 부사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수식어랑 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되셨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등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의 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완수불명을 이용해서. 중등부, 특히 중학교 2, 3학년 때 둘 다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접속사 if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if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게 잘 나거든요. if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뭐뭐이냐. 뭐뭐인지 아닌지. 또 뭐뭐 한다면. 두 가지가 있죠. 잘 보세요. 뭐뭐인지 아닌지는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접속사. 얘는 뭐야? 부사절 접속사예요. 됐어? 그럼 잘 봐봐. if에 밑줄이 딱 하고 쳐져 있어. 이렇게 if 밑줄 5개 쳐져 있고 쓰임새가 다른 거 골라라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요. 쌤은 어떻게 푸느냐? 저는 요걸로요. 아주 오래 걸리면 3초면 풀 수 있어요. 저는 아주 오래 걸려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왜? 잘 봐. 앞부분을 내가 구문 분석했어. 여기를 구문 분석했더니 여기가 불완전해. 그럼 얘 뭐야?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죠. 왜? 명사절이니까. 됐어? 앞부분을 구문 분석했더니 완전해. 그럼 여기 무슨 자리? 수식어 자리잖아. 수식어 자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뭐뭐 한다면이 되는 거야. 됐어? 저는 이렇게 푼다. 저는 이렇게 풀어. 그래서 if의 뒤는 볼 필요도 없고요. 앞부분을 딱 본 다음에 완전하네, 불완전하네 이것만 보고요. 저는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절관련어법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또 중등부 때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투부정사 구분하는 문제 잘 나오거든요. 투부정사에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이런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 문제를 풀 때도 저는 심지어 이 개념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고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어. 여기 밑줄 쳐져 있어. 얘가 쓰임새가 뭐냐 이렇게 나와. 앞부분을 구분 분석했더니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여기 수식어 자리다. 그럼 이 투부정사는 뭐야?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는 소리예요. 명사는 절대 쓰일 수 없죠. 앞에 완전하니. 됐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응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 개념만 알면. 요 개념만 알면. 됐어? 고등부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요. 왔을래 됐을래라는 문제가 아주 단골이에요. 이건 지금 수십 년째 단골이에요. 수십 년째 단골. 왔을래 됐을래라는 거. 이 문제를 풀 때도 똑같습니다. 요 개념을 적용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지금 요 챕터를 보면은요. 챕터 이 파트 3이 연결사 파트잖아요. 연결사 파트. 이 연결사라는 게 뭐냐? 전부 다 이 얘네들 말하는 거야.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를 그냥 통틀어서 연결사라고 하거든요. 이걸 말하는 건데
이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 다 요걸로 거의 다 풀려요. 90% 이상 풀려요. 얘로. 됐어? 얘로 안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안 풀리냐?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난도예요. 그거는 고2 수준부터 나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현재 여러분의 수준에서는요, 요 개념을 알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이 개념을 어디서 배웠냐? 제가 22살 때 배웠어요. 저는 이걸 22살 때 편입 영어 공부할 때 저는 이 개념을 처음 배웠어요. 나는 학창 시절에 이런 개념 알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알기 전후가 제 문법 푸는 실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서 아직 지금은 여러분께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실전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은 아주 쉽게 풀린다는 거를 제가 보여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딱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자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0에서 94까지 했었죠? 네. 아마 오늘 목요일이잖아. 아니네. 오늘 화요일. 오늘 화요일이야? 아 그래 토요일이야? 아, 95, 96만 해보세요. 자 여기도 문제 풀고 단어도 하고 그 다음에 법법상의 근거 작성하시고 질문할 거 체크하시면 돼요.